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요 파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부등식에 우리가 미분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를 활용을 해서 그 방정식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나 아니면 뭐 양의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 뭐 음의 실근을 갖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라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요번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인데요. 자, 방정식 fx = 0의 실근은 fx하고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고요. fx =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y = fx하고 x축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2차 함수 때도 했어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이다. 그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서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가 근의 개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 2차 함수 쪽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도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함수가 아니고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제 이런 걸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fx = gx의 실근도 fx = yx, y = fx랑 y = gx의 교점 x좌표가 fx하고 gx가 같다의 실근이 될 거고, fx = gx의 실근의 개수는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할 거고요. 자, fx = 0의 실근이 같지 않는 경우는 x축 안 만날 때겠죠? 그 3차 이상의 그 fx = 0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하고 교점의 x축의 개수를 조사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x축하고 몇 개 만나는지를 체크해서 실근의 개수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극대극소가 이렇게 하나는 양수 하나가 음수가 나오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최고차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 경우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극대극소 값에 곱한 게 음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근과 한 실근은 한 점에서 접하고,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면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실근과 두 학원을 가지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겠죠.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값들을 정리를 하면 이 상태는 극대극소를 곱해서 얘가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고요. 중근과 한실근을 가지면 극대극소를 곱해서 0 나오면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가 중근이고 하나가 실근을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극대극소가 둘 다 양수가 되면 얘가 하나의 실근하고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가 극값을 가지면 f'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죠. 그건 당연히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실근은 항상 한 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값을 안 가지면 얘가 이렇게 휘어야 이제 실근이 뭐 세 개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이렇게 되는데 극값을 갖지 않으면 실근 얘가 계속 증가하거나 이제 음수면 감소만 하겠죠. 그럼 얘가 직선하고 비슷하게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요거 방정식 자체를 fx라고 놔요. fx로 놓은 다음에 미분을 해서 극값을 갖는지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극값을 가지면 여기서 이제 원래 fx가 0 되는 게, f'x가 0 되는 게 x가 0하고 2잖아요. 3차 함수 최고차가 양수니까 0하고 2에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함수값을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함수값을 두 개 곱해서 양수면 실근이 하나고, 곱해서 음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0이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중근과 하나의 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호를 보시면 되는데, 그 극대극소를 곱한 게, 극대값은 1이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온대요. 곱하면 음수니까, 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군요. 세 번째는 부등식의 활용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작다가 성립함을 증명을 하는 건데요. 모든 실수 x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보이려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떤 fx가 이차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꼭지점 구하죠, 최소값. 그래서 걔가 0보다 크다 보이면 되고, fx가 0보다 작다 보이면 최고차가 음수일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꼭지점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해서 보이니까, 그때랑 비슷한데, 3차 함수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안 되겠죠.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물론 이제 이렇게 커졌다 작아질 수 있겠으나, 그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안 되고, 4차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4차 함수 나오죠. 4차 함수가 x 4제곱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미분하겠죠. 자, 그래서 요건 항상 0보다 크니까 이게 0일 때가 그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차 함수가 얘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 = 1에서 최소값을 갖죠. 최고차가 양수니까. 그러면 f1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f1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증명을 하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이시면 됩니다. 그때 최대값을 구해서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기서 그 요약해서 얘기하면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 뭘 이용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그런 거, 또는 실근이 몇 개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그 판단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극대극소를 그려야 된다. 극대극소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7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얘 자체를 fx라고 놓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x 해주시면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x가 0 또는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차가 양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F0하고 F2 값을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0 해주면 얘가 2가 나오면 될 것 같고, F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X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겠죠? 둘의 가운데가 X축이 되겠네요. 그럼 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서 그 실근이 3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 구해서 그냥 곱해서 음수다 해서 그 바로 답을 낼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는 게 단순 이제 극대극소가 곱해서 음수다 이거 판단해도 괜찮긴 한데요. 그래프를 자꾸 그려서 확인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8번 해볼게요. 자,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세 번째는 한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얘는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는 대체로는 요거 주어진 거 전체를 fx라고 두고 이제 문제를 풀었었는데, 요런 문제들이나, 이항해줘서 풀면 조금 더 편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냅두고 상수만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함수를 정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요거를 fx라고 두시고 요걸 y라고 놓고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통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지 두 실근을 갖는지 한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f'x를 해주시면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자, f'x가 0된 x값이 마이너스 1하고 2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fx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2예요. 그래서 함수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f-1은 함수값이 7이 나오고 f2는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의 y값이 마이너스 20이고 얘의 y값이 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요게 fx고 y꼴 k하고 교점이 3개가 나오면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그럼 y꼴 k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k가 또 7이나 마이너스 20이 되면 여기서는 교점이 2개 나오죠. 그렇죠? 교점이 2개 나오고 만약에 k가 여기 있다고 치면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되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k 값의 범위가 7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0보다 크면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면 되고 교점이 3개니까 k 값이 7하고 마이너스 20이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고 k가 7보다 크고 또는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으면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그 함수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그 K 값을 구하기 조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상수를 요걸 좀 분리해서 푸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하고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해주면 될 거냐 하면 K 남겨주고 나머지를 이항한 다음에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항한 걸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걸 fx라고 잡고 우변을 상수함수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fx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하고 2일 때가 그 값이에요. 자, f-를 계산해 보시면 얘가 2분의 7 나오면 되고 f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 그렸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하고 한 개의 음의 실근이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냐. 그러면 둘의 양의 실근하고 음의 실근의 구분되는 기준이 뭐냐면 x 이꼴 0이에요. 그쵸? 그러면 0 되는 게 어딘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f0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x0이 두 개 사이에 있겠죠. f0 값을 구해주시면 요게 y 값은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x축, y축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이런 형태로 만나면 되겠죠. k가.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0 사이, 여기 사이에 k 값이 있으면 양근 두 개랑 음근 하나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얘가 k가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양근 하나랑 음근 두 개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될 거냐면 k가 0보다 크고 2분의 답은 요거예요.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일 땐 어떻게 될 거냐면 양근 한 개랑 음근 두 개가 나온다.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양의 실근하고 음의 실근 따질 때는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개 양의 실근하고 두 개 허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으면, 자, 또 상수 냅두고 나머지 이항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fx라고 두시고 요거 y 꼴 k라고 두시고 상수함수랑 fx의 교점이 어디 생기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요. 얘가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x가 0 된 애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고차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그려질 거냐면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함수값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때는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 때는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플러스 있네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7분의 40이 나온다고 하고요. 2일 때는 y값이 8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실근이랑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0일 때를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0일 때는 여기서 y값이 0이 나오네요.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하면 양의 실근하고 허근이어야 되니까 얘가 이런 상태로 만나야 돼요. 그죠? 양의 실근이 있고 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볼게요. 자, 참고로 거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양의 실근 하나랑 음의 실근 하나. 근데 음의 실근이 중근이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양근 2개, 음근 하나. 요렇게 되면 양근 하나, 음근 2개. 자, 이런 형태로 되면 음의 실근이랑 허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다시. 자, 여기는 문제에서 물어본 거. 양의 실근이랑 두 허근. 그 다음에 여기는 중근. 음의 실근이 중근이고 양의 실근. 그 다음에 여기는 음근 2개, 양근 하나. 그 다음에 색깔이 똑같아서 헷갈리려나요? 여기는 음근 1개, 양근 2개. 그 다음에 좁아서 여기 생략할게요. 이렇게 되면 음근 1개, 허근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번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인데요. 거기서 다음과 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도 그래프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X 세제곱. 자, K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났죠. 자, 얘를 fx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아까 2항에서 풀었죠? 자, 요번에 요거 k라고 놓고 푸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에서 또 그렇게 해서 밑에 다른 풀이에 요거를 2항해서 푸는 풀이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항에서 푸는 거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자,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x축. x축이었겠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요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F-3이랑 F1을 곱한 게 얘가 음수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F-3은 계산하시면 27 플러스 K라고 하고 1은 얘가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죠. 자, 그래서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그 한실근과 두 허근인데요.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 하면 2번 같은 경우는 X축하고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X축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접하는 거 아닙니다. 좀 확실하게 밑에. 이렇게 돼서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한실근과 두 허근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극값이 다 같은 보죠. 여기 있으면 둘 다 마이너스고 밑에 있게 되면 둘 다 플러스가 되니까 F-3이랑 F1을 곱했을 때 얘가 양수다. 이렇게 나오시면 실근이 하나고 허근이 두 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27이랑 K 마이너스가 0보다 크다가 나와서 K가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임을 증명하라는 건데요. 자,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요. 자, 얘가 0 되는 거야 되는데 얘는 0이 안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쟤는 0 안 되고 여기서만 실근이 나와요. 그럼 사차함수가 어떤 형태로 그려질 거냐, 얘가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섰다가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x값이 2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겠죠. 그죠? f1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48 플러스 a가 나온대요. 그래서 a가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함수가 있는데요. y 꼴 fx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y 꼴 gx의 그래프와 만나도록 하는 그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위쪽에 있거나 만나거나요. 그러면 fx가 그래프상으로 gx보다 크거나 같은 되겠죠. 뭐 이렇게 돼 있고 fx가 4차니까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돼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게 성립하도록 한 a 값의 범위를 구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식을 한번 써보고 자, 일단 좌변으로 다 이해를 할게요. 따로따로 있으면 다루기가 힘드니까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얘를 h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겠죠. 그럼 미분해야 될 거고
자, 이런 형태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H0을 구해보시면 A-10이고 H1을 구해보시면 얘가 A-9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요게 중근이고 이가 하나 실근이니까요.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그려질 거냐면 뭐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0하고 1. 아, 사실 1은 안 구해도 됐었네요. 그럼 최소값이 이거죠. 최소값이 이거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A가 그래서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번 해볼게요. 조금 여태까지 한 것보다 긴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fx를 요걸로 놔야 되겠죠. f'x 구해보시면 f가 0 또는 2가 나와서 f0은 a고 f2는 자, 이런 형태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차 함수고 최고차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얘가 0이고 얘가 2예요. a랑 a-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어디서부터 찾을 거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이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f2인 a-4가 최소값이 오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항상 성립하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할 때 이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할 겁니다. 그럼 a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만 성립을 하면 돼요. 그럼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식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또 새로운 함수로 놔야 되겠죠. hx라고 놓은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x값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0하고 2하고 구간이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hx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0부터 2 사이에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이 어디냐면 여기가 되니까 f1이니까 f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h1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트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이런 거 파악할 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